둘이 이렇게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꽃이 막 깔려 있어. 이야. 첫사랑의 남자가. 와. 야. 나랑 결혼해 줄래? 프로포즈를 했는데 나한테 생각할 시간 좀 줄래? 프로포즈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사라지셨다고요? 전화해봤더니 전화기는 꺼져 있지. 집 찾아갔더니 집은 내놨더라고요. 집을 내놨다고요? 그러니까요. 너무 이상하잖아요. 저희 다시 만나고 나서 얼마나 좋았었는데요. 20여 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찾아달라는 풋풋한 의뢰. 우리는 당시 의뢰인의 첫사랑이 다닌 고등학교 정보를 토대로 그를 찾기 시작했고, 어떻게 됐을까? 너무 궁금하다. 아, 결혼만 안 했어라. 수소문 끝에 드디어 의뢰인의 첫사랑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교수로 재직 중이란 걸 알아낼 수 있었고, 6개월 전쯤에 한번 그가 일하고 있다는 대학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. 자, 과연 네,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기대한 교수님? 예, 맞습니다. 오. 보여줘. 기대한 씨 교수가 되셨더라고요. 저희가 오늘 만나 뵙고 왔습니다. 제가 찾는다니까 뭐래요? 김지인 씨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당장도 가능하다고 하시던데요. 아, 그래요? 이게 또 될 인연은 되라고 그러는 건지 대한 씨도 서울에 살고 계시고, 그리고 5년 전에 이혼하셨다고 하네요. 돌싱이야 심지어. 일단 좋아. 요즘 뭐 이혼이 흠이 되는 세상도 아니고. 5살 딸이 있긴 한데 아내분께서 키우고 계신데요. 아, 네. 이제 저희 일은 여기까지입니다. 혹시 언제쯤 만나보실 생각이신지. 지금 당장요. 야, 짜릿짜릿한데. 잘 지냈어? 응, 잘 지냈어. 결혼은 했겠네. 아니, 안 했어. 아, 그래? 너 성공했다는 소문은 들었어. 투자자문사 대표라고. 아니야. 괜히 거창해 보이는 거지. 그냥 조그만 회사야. 너야말로 성공했다. 교수라니. 얼굴도 좋아 보여. 늙었지 뭐. 혼자만 늙었나? 나도 많이 늙었어. 늙긴 넌 그대로인데. 지인아, 미안하다. 내가 그때 엄마 말렸었어야 됐는데 두고두고 후회했어. 상처 많이 받았었지. 너 그 말부터 할 줄 알았다. 너 이렇게 착해 빠져서 그동안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았어? 그럼 무슨 얘기부터 해야 할까? 너 와인 잘 마시니? 어? 저희는 그렇게 20여 년 만에 의뢰인의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고, 신발끈 묶었다 풀었다 하는 거. 물 장난해가지고. 그렇게 의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그런데.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그냥. 오랜만입니다. 남자분인데? 태환 씨가 찾아왔어? 아, 예. 제가 생각나는 것이 이것뿐이라.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? 탐정님, 혹시 김지인 그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? 네?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. 지인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. 네?
연락도 안 되고 집도 이사 갔다 그러고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. 그냥 신기루처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, 지인이가. 아니, 그럼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그러니까 탐정님들이 저 찾아오시고 나서 여기야, 우리 집. 좋은 데 사네. 좋긴 뭘. 오래간만에 진짜 반가웠어. 들어가서 쉬어. 이젠 가라고 안 해도 알아서 잘 가네. 예전엔 그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가더니. 맨날 뽀뽀 한 번만 해주면 간다고 징징거렸었지 내가. 그때마다 넌 나한테 음란막이 씌었어 막 그랬었는데. 맞아.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너무 순수했다. 우리 둘 다 어렵고 순수했고 예뻤고. 지인아, 너 지금도 예뻐. 갈래? 어? 우리 이제 어른이잖아. 오. 어머, 진짜 어머, 부드러- 어머, 데리고 들어가네. 예. 바로. 완전히 야, 테토녀네. 바로 숟갈이네. 야. 우리는 더 이상 어리지도 않았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어요. 그렇게 재회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뜨겁게 타올랐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로한테 빠져들었죠. 지인이가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로. 지인아, 언제 도착해? 미안. 나 오늘 일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. 아니, 당분간 계속 바쁠 것 같은데. 얼른 마무리되는 대로 연락할게. 그래도 가끔 일 때문에 바쁘다고 연락이 안 될 때도 있긴 했지만 많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예. 얼마나 좋겠어요, 그죠? 나 예. 휴가 냈어. 일주일 동안. 와. 갑자기 일주일이나? 그래도 연락이 안 되는 게 한 달을 넘기는 경우는 없었어요. 지인아, 나 오늘은 진짜 수업 가야 돼. 어제 너 때문에 빠진 거 보강이라서 또 못 빼. 이래도? 아이고, 우리 이쁜 지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음란마이가 됐지?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? 세월이? 세월이? 그렇게 저는 둘이 이렇게 죽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지금 뭐 이벤트들이 이제 프로포즈인가? 꽃이 막 깔려 있어. 첫사랑의 남자가 와. 야, 나랑 아. 결혼해 주래. 아. You're my faithful belief. If the whole wide world was offered to me, still you'd be all I need. You're the first of the year, 지인아, a warm kiss in the cold. You're the whisper in my ear when I need 나랑 결혼해 줄래? most. If I was cast on an island and could only bring one 드디어 지인이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표정이 왜 그래? 저 표정이 왜 떨떠름하죠? 대안아. 나한테 생각할 시간 좀 줄래? 그럼
지인아 너 편할 때 그냥 얘기해줘. 너가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지. 프로포즈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사라지셨다고요? 네. 처음에 계속 대답을 미루더라고요. 한 달 후에 답해주겠다. 또 한 달 후에 답해주겠다. 그렇게 한참 지나고 나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. 미안해. 생각해봤는데 결혼은 힘들 것 같아. 다른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. 아, 뭐지? 이상하지? 아무리 그래도 문자로 헤어지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전화해봤더니 전화기는 꺼져 있지. 집 찾아갔더니 집은 내놨더라고요. 집을 내놨다고요? 그러니까요. 너무 이상하잖아요. 저희 다시 만나고 나서 얼마나 좋았었는데요. 차라리 재혼이라서 싫다. 제가 애가 있어서 싫다. 뭐 이런 이유라도 들었으면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을 겁니다. 이상하다. 분명 결혼 생각 있으신 것 같았는데. 어머니 유언 때문에 대한 씨 찾으신다고. 저희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. 저 혹시 김지인 씨한테 돈 빌려주셨어요? 아님 투자를 했다던가. 돈이요? 설마. 투자자문사 대표라고 했었으니까 혹시나 해서요. 아니요. 뭐 금전적으로 오간 건 없었습니다. 뭐 오히려 밥값이며 술값이며 여행 경비라든지 교수가 돈이 어디 있겠냐고 진이가 먼저 내고 그랬거든요. 그럼 어쨌든 손해본 건 없으신 거네요. 물질적인 거야 그렇지만 갑자기 사라지면 전 어떻게 삽니까? 무슨 귀신에 홀린 것 같아요. 제가 그동안 누굴 만난 건지, 제가 그동안 만난 지인이가 그 지인을 만난 건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. 이상하긴 하네요. 그쵸? 제가 오죽했으면 여길 찾아왔겠습니까? 얘가 어디에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, 어디 납치라도 된 건 아닌지, 어디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,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온갖 불길한 생각만 다 듭니다. 저희한테도 일말의 책임은 있으니까요. 김지인 씨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프로포즈를 받은 후 감쪽같이 사라진 의뢰인. 중에 하나. 저희는 연락 두절된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았고 수소문 끝에 그녀의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지인이가 사라져요? 아닌데. 좀 길게 여행 간다고 들었어요. 여행이요? 어디로요? 얼마나 길게요? 그냥 어딘지는 말 안 하고 다녀와서 자세한 건 얘기하겠다고.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이라고만 했어요. 여행을 간다고 했다고요? 그럼 언제쯤 온다고 하시던가요? 모르겠어요? 요즘 전화도 꺼져 있던데. 그럼 친구분도 현재 연락이 안 되시는 거죠? 네. 근데 왜요? 무슨 일인데요? 친구는 별로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봐요. 혹시 김지인 씨 진짜 투자 자문사 대표 맞을까요? 네. 강남에 있는 제2글로벌 투자자문사. 제2글로벌 투자자문사요? 네. 직업이 가짜는 아니었는데요. 그러니까. 직업이 가짜라뇨. 돈을 막 쓸어 모으는 앤데. 그래서 갑자기 여행 간다고 했을 때도 일은 어쩌냐고 그랬는걸요? 그랬더니요? 일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고요.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. 근데 왜요? 도대체 누가 지인이가 사라졌다고 했는데요? 혹시 이분에 대해서 김지인 씨한테 뭐 들은 거 있으실까요? 아, 이 사람? 그 사람 맞죠? 지인이가 다시 만났다는 첫사랑. 네. 아시네요?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몹시 걱정하고 계세요. 혹시 뭐 아는 거 있으실까요? 그냥 잊으라고 하세요. 왜? 네?
지인이가 이 남자한테 프로포즈 받았다는 얘기 들었어요. 근데 그 엄마 여전하시다던데. 어머니를 지은이가 만났다고요? 네. 친구분도 자세한 얘기는 못 듣고 그냥 여전하다는 말만 들으셨다고. 심지어 아들 재혼인데. 엄마가 저희 생각엔 지인 씨가 어머니를 만난 게 이별의 이유가 된 건 아닌가 싶은데. 아무래도 어머니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는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때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돼. 뭐 이런 거. 그래 만났다. 내가 그래 재혼하라 해도 네가 기뚱으로도 안 듣길래 이게 여자가 생긴다 싶어가 올라왔다가 가를 봤다. 와. 지은아! 휴대폰 두고 갔어. 땡큐. 나 또 당분간 바빠서 연락 못 받을지도 몰라. 연락 안 돼도 삐지지 마. 내가 애냐. 나오지 마. 갈게. 조심히 갔다 와. 김치. 네가 김지인이라고? 그 지하철방 딸내미? 어머니가 지인이를 왜 만나요? 왜 또? 뭐라 그러셨어요? 왜 만나긴? 니는 이대로 혼자 늙어 죽을 끼가? 어? 3대 독자가 대는 안 이을 끼가? 언제까지 그 말씀하실 거예요? 저 딸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뭐? 3대 독자가 딸 하나로 땡친다고? 니 진짜 미친나?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?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? 지인이한테? 도대체 왜 또 그러셨어요? 왜 또? 뭐가? 아이고 가는 참 여전하더라. 어머니도 여전하시고. 그러네. 왜 그렇게 싫을까? 저 어머니는. 요새 우리 대한이가 손도 안 보고 집에도 안 내려오고 이상타 했더니 네가 붙어 있었나? 네. 제가 또 대한이네 집 문지방을 들락날락 하고 있네요. 함부로. 막. 됐고 네 당장 우리 대한이한테서 떨어지라. 왜요? 이번엔 무슨 이유로 반대일까요? 이젠 제가 돈도 더 많고 대한이보다 더 잘 나가는데? 우리 대한이 3대 독자다. 3대 독자. 빨리 재혼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 이 말이다. 아,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애 못 낳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헤어져라? 여자 나이 40 넘었는데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알을 놓겠노? 맞다. 네 아직 생리는 하나? 아니다. 안 봐도 뻔하지. 문 닫아도 벌써 닫을 나이지. 와, 말을 진짜 함부로 하시는구나 예전부터. 아줌마는 참 여전하시네요. 아, 맞다. 대한이 아줌마 때문에 이혼했다면서요. 딸 하나면 된다는 부부를 그렇게 아들 낳으라고 들들 볶아서 이혼시키셨으면 반성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뭐 반성? 여자가 남의 집에 시집 왔으면 대를 잇는 게 당연한 도리지. 반성은 무슨 반성? 참 대단하시네요.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. 저도 대한이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. 저 시집살이 할 만큼 호락호락한 나이도 아니고요. 암튼 안 해요. 그래, 잘 생각했다. 근데 아줌마, 제가 충고 하나 드리면요. 대한이 재혼시키고 싶으시면 아줌마 그 성격 좀 바꾸셔야 할 거예요. 야, 아니면 아예 아들이랑 연애를 좀 끊으시든가. 뭐? 니 지금 뭐라 했노?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거든요. 그래도 전 참 다행이네요. 아줌마가 한결같으셔서. 이런 게 복수죠. 그렇죠. 이런 게 복수입니다. 저 대한이한테 안 들러붙으니까 걱정 마세요. 때 되면 조용히 사라져 드릴게요.
또 어머니 때문일 줄은 몰랐어요. 그럼 마음의 정리 때문에 여행이라도 가신 걸까요? 아무리 그래도 벌써 3달째잖아. 너무 긴데. 탐정님, 저 옛날에도 어머니 때문에 헤어졌는데 2번은 안 돼요.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지인인 제 연락 안 받을 거 뻔하니까 혹시나 연락이 닿게 된다면 제가 꼭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,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사적인 일로 여행 중이라 연락받지 못했습니다. 저는 한 달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. 한 달 후에 귀국할 거다. 오. 한 달 후? 한 달 후 언제? 한 달 언제? 한 달 언제? 한 달 후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좋을까요? 김지인 대표님을 직접 뵙고 설명 듣고 투자 결정하고 싶어서요. (11월 15일) 귀국합니다. 11월 15일? 우리는 그렇게 지인 씨의 귀국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귀국 후 만나는 약속을 잡았습니다. 그런데 지인아, 뭐야? 설마 메일 보낸 게 너였어? 너 설마 임신한 거야? 에? 어? 예? 그래.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숨길 게 뭐가 있겠어. 우리 얘기하자. 뱃속의 애기 내 애야? 아니? 네. 너랑은 상관없어. 그게 무슨 소리야? 우리에 맞는 거지, 그런 거지? 대안아.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내 얘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들어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미혼모를 택한 거야. 나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. 내 나이도 잊은 만큼. 그래서 결국 나름 성공했고 어떤 부족함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그 전화를 받았어. 그 전화? 예? 뭔데? 그러니까 저 오프닝 때 나왔던 그 전화죠? 네, 김지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강남 표병원 난임센터입니다. 6개월 후인 2024년 9월 5일자로 난자 냉동 보관 기간이 만료되어 연락드렸어요. 네, 알고 있어요. 그렇잖아도 체크하고 있었어요.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, 냉동을 계속 하실지 폐기하실지 결정하셨나요? 곧 병원으로 찾아가겠습니다.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병원에 얼려두었던 난자가 벌써 10년이나 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난자를 냉동해서 유지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. 어차피 난 비혼주의자였고 우리나라는 결혼한 부부가 아니면 냉동 난자로 임신할 수 없다는 거
잘 알았으니까. 근데 막상 난자를 폐기하려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. 너 비혼주의자였다고? 너 근데 왜 나랑... 너 설마... 응. 사실 난 너한테 정자만 원했을 뿐이야. 처음부터 널 이용하려던 건 아니었어.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만났었는데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? 나 좀 임신시켜주면 안 되냐고. 뭐야, 벌써 만취한 거야? 못 들은 걸로 한다. 내 나이가 벌써 40이다. 차라리 너랑 사귈 때 피임하지 말걸. 나 혼자도 잘 키울 수 있는데. 시간이 왜 이렇게 금방 가냐? 아이가 갖고 싶으면 결혼을 해. 결혼은 안 해. 절대 싫어. 누구 아내가 되는 것도 끔찍한데 누구네 며느리? 죽어도 싫어. 진짜 싫다. 야, 난 너 비혼주의자라서 만난 거야. 왜냐? 난 내 이세 이 세상에 남겨두고 싶지가 않으니까. 근데 뭐? 임신을 시켜달라고? 절대. 네버. 내가 미쳤냐? 치사하다. 정자가 수만 마리라는데 그중 한 마리를 못 주냐? 집에 가자, 집에. 너 취했어. 집에 가기 싫어. 엄마 말이 맞았어.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에 정말 나 혼자야. 너무 외로워. 집에 가면 더 외로워. 아무도 없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. 근데 결혼을 하기 싫고? 죽어도 싫어. 그니까 달라고. 네 정자. 왜 이래? 뭐 하는 거야? 왜 그래? 그만해. 너 진짜 왜 그래? 오죽하면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들한테까지 부탁해봤는데 모두 거절당하고, 그러다 딱 대안이 네가 떠오른 거야. 네 어릴 적 사진을 보는 순간 생각했지. 이런 아이 하나 낳으면 정말 좋겠다. 그래서 내 나이도 있고 더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급히 탐정을 고용해서 널 찾은 거야. 그리고 그날 널 만났던 날이 마침 배란일이라 너를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어. 내 자궁은 하루하루 나이 들고 있었으니까. 그래서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매달 꼬박꼬박 배란일만큼은 꼭 널 만나러 갔던 거고. 너 그럼 휴가 내고 우리 집 올 때마다 배란일이었다는 거네? 응. 야 지인아, 난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넌 나한테 원한 게 그냥 임신이었어. 너무 이기적이다. 근데 너 프로포즈 받고 살짝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야. 너라면 나도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. 근데 너희 엄마 만나고 정신이 확 들더라. 생각보다 자연 임신이 쉽지 않았고 계속 널 잡고 있기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. 그래서 자연 임신은 포기하고 너랑 헤어진 후에 덴마크에 갔어. 덴마크? 덴마크에 세계에서 제일 큰 정자은행이 있거든. 사실 파란 눈의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게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 고민 많이 했는데. 배란이라도 보니까 안 생겼던 건가? 그랬구나.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싶어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에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큰맘 먹고 덴마크로 떠났는데,
Congratulations! You will have a baby. You are pregnant. 거기서 검사를 하다가 내가 자연 임신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. 근데 내 나이도 그렇고 착상 위치도 좋지 않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바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야.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쉬자고 생각해서 모든 연락 끊고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온 거야. 그러니까 어쨌든 지인아, 그 뱃속에 있는 애기 우리 애기라는 거잖아. 마치 그런 거지. 대안아, 다시 말하지만 이 애는 내 애야. 난 아이만 필요해. 미안하지만 남편은 필요 없어. 아니야, 지인아, 우리 그냥 결혼을 하자. 어?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. 너 왜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갈라 그래? 너랑 결혼하는 게 정말 나한테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? 그래, 그건 아니다. 야. 너의 흑마, 너 엄마. 나를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. 미안하다. 이런 나를 잊어줘. 그랬습니다. 아이를 갖고 싶었던 능력 있는 비혼주의자 지인 씨는 오로지 임신만을 위해 첫사랑 대한 씨를 찾았던 것이었고, 잠시 흔들렸지만 자신이 원하는 임신이란 목적을 달성한 채 대한 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. 뭔가 이용당한 저 기분 이상할 것 같다, 진짜. 비참할 제일 것 같아. 비참하죠, 남자가. 네. 그럼요. 물론 아이를 낳은 후에 인지 절차를 통해 친자 확인이 되면 친권을 주장할 수는 있겠죠. 그렇긴 하겠지. 근데 그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임신하셨는데 그렇게 한다 해도 상황이 호락호락 쉽진 않을 것 같네요. 더 큰 문제는 저희 어머니죠. 아, 알고 있네. 만약 지인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 말 그대로 전쟁이겠죠.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? 김지인 사모님 맞으시죠? 남편분 어디 계세요? 남편 없어요. 그럼 다른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? 남편도 없고 엄마, 아빠도 없다고요. 고통주사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. 제가 할게요. 빨리 좀 놔주세요. 병원 내규상 보호자 없으시면 고통주사 안 되는데. 이게 또 안 되는구나. 진짜요? 이렇게 안 돼, 이게? 그런 게 어딨어. 이거 무통주사 안 맞아 힘들텐데. 제왕절개. 저 제왕절개 할게요. 제왕절개 해주세요. 초선의 고령이시라 응급으로 제왕절개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. 아니, 남편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으면 애 못 낳아요? 사모님, 그렇게 의뢰인은 홀로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엄마만 되기를 선택했고, 나왔네. 다행이다. 다행이네.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식사 맛있게 하세요. 나는 뒷걸음질만 쳤다. 너 출산했다는 소식 들었어. 마음 같아서는 같이 있어주고 싶었는데. 근데 지인아, 있잖아. 가끔은 말이야. 아주 가끔. 아빠란 존재가 필요할 때 불러줄래? 너에게 남편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한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. 기다릴게. 언제든지 언제까지나.
남편 같은데. 아, 아깝다. 대한 씨 역시 그녀의 선택을 묵묵히 응원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. 과연 그녀의 선택이 무모하고 이기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한 소신 있는 선택이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부디 현명하고 씩씩한 엄마가 되어주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.